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글로벌 경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2% 상승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0.54%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41% 상승을 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가 0.99%, 1% 가까운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기사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살펴보면 중국 시장이 주요 아시아 증시 상승에 따라서 2%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그리고 기술주가 역시나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중국 지수가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지수가 2.4%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간밤에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주요 아시아 지수에서도 역시나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3% 상승했다는 지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2021년도에 GDP가 4%에서 6%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살펴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7% 상승했습니다. 또 중국 상해 지수가 2%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1.7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0.8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대만 지수도 1.58% 오름세를 보이면서 1% 넘는 오름세에 주요 아시아 증시가 모두 다 일제히 빨간불을 켠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화폐 마감 상황, 거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현재 거래대금 1위는 비트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반등해줬는데 지금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조정을 받으면서 4,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2위는 리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1,121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이더리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7%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29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대금 4위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5%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89,900원에 지금 9만 원 터치했습니다.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클레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이 8%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오스까지도 7% 조정세 보여주고 있고요. 프롬카가 현재 낙폭 제일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5원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셈블 프로토콜이 지금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나나톡과 오르비 체인까지 일제히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6% 상승하면서 3,17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8,838억 원, 외국인이 71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9,679억 원의 물량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70억 원의 물량 매수했고요. 오늘도 기관이 8천억 원에 넘는 물량 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683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음식료품도 2.69%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집계됐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1.3% 오름세, 또 종이목재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1.2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업종까지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업종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집계되면서 1.09% 상승을 했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업종까지 0.82%, 0.7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화승 코퍼레이션이 4.33% 오름세를 보이면서 2,530원에 거래 마쳤고요. SL도 4%대 오름세 보이면서 32,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임팩도 4%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태원물산과 한국항공우주까지 3%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음식료품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롯데푸드가 오늘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음식료품 관련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사조대림까지도 6% 넘는 급등세에 남양유업 우선주가 5.65% 상승하면서 18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풀무원과 CJ제일제약까지 5%대, 4%대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계업종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47,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CS윈드가 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7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퍼스텍과 한신기계가 나란히 5% 상승을 보였고요. KC코트렐까지 4.5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이목재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건산업이 가장 크게 움직였는데요. 6.87% 상승하면서 15,5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재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세아재지가 3.37% 상승하면서 58,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신대양 재지까지도 2.67%, 신풍재지도 2.24% 상승하면서 3,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한술 홈데코까지 1.91%,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에서는 한샘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만 2,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경방과 STX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BGF 리테일도 3.17% 상승하면서 17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롯데하이마트까지 3%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44% 크게 오르면서 962.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3천억 원이 가까운 물량을 정리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919억 원, 외국인이 2,162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32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지만 오늘은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는데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는 5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91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해줬는데요. 오늘 2,15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3.42%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2.52%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음식료와 담배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2.02%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융업종까지도 2% 가까운 급등세에 1.8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업종별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락문화 업종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A스토리가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33,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큐브엔터도 6%대 오름세, 캐리소프트까지도 6.49% 급등하면서 18,0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M엔터주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6.48% 상승하면서 42,7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사마네트워크스까지도 6%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료와 담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한국 맥널티가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만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사료가 7% 오름세를 보이면서 18,1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HPO와 인상가가 나란히 5%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푸드웰이 5%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7,69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신정보통신이 9% 가까운 오름세에 8.52% 상승하면서 1,97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뒤를 이어서 아이크래프트가 5% 상승하면서 8,7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KCT와 링네트 4%대,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정원NCS까지 3% 오름세 보이면서 2,075원의 거래 9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도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상화폐가 다시 급등세 보이면서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DSC 인베스트먼트가 7% 급등세를 보이면서 6,03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17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컴퍼니 K도 5%대 상승, 비츠로테크까지 5.5% 오름세를 보이면서 11,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부방도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앵커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시장 얘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흘 만에 반등이 성공을 했어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좋게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코스피는 일단 좀 반등이 좀 늦어진 것 같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현재 좀,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반등은 했지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3,900선까지 상승,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예상보다는 좀 약하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일단 13,800선까지 가까이 반등 후, 한 번쯤 밀릴 것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좀 올라는 가고 있지만 한 번쯤 저항을 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은 했지만 아직은 약했다라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그럼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일단 좀 유지를 하다가 좀 목요일 이후로 좀 변동성을 좀 방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이런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현금 비중을 좀 50%까지 일단 해주고, 네. 뭐 일단 좀 끌고 갈 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는 좀 보유를 하더라도, 뭐 저희 방에 노란톡 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현금 비중 50%로 확보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큰 부담이 없게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좀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도 언급하셨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예상대로 일단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앞으로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한 차례 또 좀 눌림도 예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네. 네. 근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제 큰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차익 매물이 지금 또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럼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같은 상황은요. 네. 예를 들면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비싸다. 조금 더 그러니까 올라는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18,000원 초반대 이때를 좀 공략하실 이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18,000원 초반대까지요? 좀 많이 기다려야겠네요. 근데 보유하신 네네.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18,000원 초반 말씀하시니까. 보유자분들 그런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면 그때는 17,000원, 18,000원 때 아마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익 실현 좀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또 살 기회가 또 있다 생각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 말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을 하자. 네네.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요. 아마도 5,800원 요때까지 조금 내려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요때 정도라면 한 번 더 매집을 해서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이 두 종목이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어,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요, 네. 뭐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어제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일단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두 종목은 그 가격대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다. 이 메타박스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스타님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두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선익 시스템과 한빛소프트 한번 잘 좋은 타이밍에 진입해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HMM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진짜 끝을 네네.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35% 상승을 하면서 이제 5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지금 내일 만약에 반등해서도요 5만 원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5만 원 상승 후에도 5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단은 일절을 추천드립니다. 오, 네, 좋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내일이 참 중요하다. 내일 5만 원을 돌파하고 지켜주는지를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신규 진입은 어떻게 보시나요, HMM? 일단 가볍게는 현재는 4만 원대 일단 매수 사임이 한번 올 것 같고요. 4만 네, 원대요?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4만 원대까지 조금 더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보자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mRNA 백신과 관련해서 이연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연제약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내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이 종목도 4만 원대 가격이 일단 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조금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네. 이유를 일단 보자면요. 차트를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실 수 없죠. 네. 일단 지금 그러네요. 상황에서는요. 내일 만약에 딱 3만 8천 원대 돌파 시에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4만 원을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다시금 저항 맞고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또 추가적인 매집은 한다면 2만 9천 원대에 다시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연제약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4만 원대를 넘어서고 지켜주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4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3.9% 오른 배럴당 66.0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소식에 정유주들,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네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중앙에너비스도 크게 올랐거든요. 사실 이쪽 섹터들도 내일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일단 노란 톡방에서 석유 관련 종목을 좀 진입을 했었는데요. 네, 초반에 어떤 좀 종목 많이 진입하셨나요, 올려다가 전문가님? 네, 오늘 조금 사실 성과는 별로 안 좋았는데요. 아, 네, 흥구 석유로 일단 진입했었습니다. 흥구석유. 지난번에 네,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 그다지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조금 그냥 약간 수익 후 좀 밀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오늘 네. 진입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네요. 오늘 4% 상승하면서 12%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4%로 거래를 마쳤네요. 그렇죠. 윗꼬리를 달고 네네네. 내려왔어요. 네네네네. 네, 안타깝네요. 근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흐름은 내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청산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보유 중이신가요? 이 종목은 사실 저희가 일단 청산했는데요. 내일 또 다시 다른 석유 관련 제품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보유를 하고
청산을 하고 다시 대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아까 초반에서도 지금은 현금 보유를 해두고 단타적으로만 종목들 진입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방침이랑 맥락이 네네네네네.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장기적이라고 하고 손절 라인은 저희가 엄청 좀 길게 잡고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테마주의 성격보다는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모든 면을 좀 완성이 됐을 때 그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슈에 좀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슈를 따라서 살짝 단일 진입, 단일 청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전문가님 음식료 업종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하반기 업종 실적 모멘텀이 강화가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쪽 섹터도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오늘 롯데푸드랑 풀무원 또 그리고 샘표식품까지 크게 움직였어요. 네. 네, 이쪽 섹터들은 아직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좀 올라갈 여지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코로나 요거만 좀 조심한다면 충분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시즌이 좀 좋다 보니까요. 예.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인 롯데푸드는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459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롯데푸드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탄력 받는다면은 50만 원대 그리고 55만 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55만 원대까지도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움직인 음식료품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장주를 그럼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인 롯데푸드로 봐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음식료 업종은 아직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대장주는 롯데푸드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주가가 45만 9,500원인데요. 55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진입해서 얼만큼 수익을 볼지는 우리 노란톡 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주말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또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네네.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한 번 더 반등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약 분할 매집만 한다면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4천만 원대 저희가 일단 포인트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5천만 원까지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3만 원 단위로서 일단 매집을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일단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하락은 하겠지만서도 타이밍만 잘 노린다면 충분히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쪽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네,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라든가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이런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 쪽으로 조금 노리고 있어요.
예. 네, 그럼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건 다 창투사 쪽이잖아요. 두나무 지분을 네네네. 보유하고 이런 종목들인데 네네네. 이런 종목들 말고 비덴트나 위지트 같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 이쪽은 어때요? 사실 그 가장 그래도 일단 업계의 1위 업종이 일단 어떻게 보면 그쪽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가장 좀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로 하려고 일단 노력 중입니다. 예. 나쁘다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가 1위권이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의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흐름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히토류 관련주들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안 네네. 그래도 움직였어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네,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기분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재미있게 봤는데요. 아쉽게도 일단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수익이 나긴 났는데 많이 못 났어요.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히토류 관련주가 좀 그래도 종목이 좀 압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위권까지 올라왔다가 아깝게 좀 밀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네, 1위가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 히토류 관련해서 어떤 종목 제시해 주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히토류 관련주 두 종목인데요. 네. 일단 유니온하고요. 네, 그리고 티플렉스를 진입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쉽게도 좀 1위 자리가 일단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대장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대 다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이제 좀 오전에 좀 올랐다가 조금 12시 이후 좀 빠지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오전에 좀 올랐다가 예. 네, 전문가님 그럼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하셨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그럼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는 남아 있어서 아직 보유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티플렉스 의외로 같은 일단 경우에는 네. 오늘 3,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얼마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번에 이슈 때문에 사실 4,500원대 넘어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4,500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어갖고 우선은 지금 이 보유 종목이 4,500원 넘어가느냐 마느냐로 좀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아직은 4,500원대가 일단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만약에 4,500원대 못 넘어가면 뭐 50% 정리하고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올정선 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4,500원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터져서 넘어가면 한 7,000원대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너무 약해갖고 좀 실망이 많이 좀 크네요. 네.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4,500원까지 1차 목표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유니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2% 상승을 하면서 7,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되게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어요. 4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 종목은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 오늘도 좀 올라오다가 좀 맞고 떨어져갖고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네. 9,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 님이 방송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 티플렉스와 유니온 두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9,000원까지 바라보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대응 전략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히토류 관련주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상승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신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또 오늘 보니까 장중에 26%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 되게 네네.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네, 오늘 대원화성이 26%까지 네네네네. 고점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움직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네네네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히토리 종목 중에서 이 종목도 일단 좀 검토를 했는데 사실 네. 그 매출이 약해갖고 좀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이 좀 많이 좀 세게 달려갖고 조금 예상을 좀 빗나가긴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정고점이 3,300원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그 근처까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3,500원 넘어가지 못하면 그 자리가 아마 청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추이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비대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세 흐름도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말씀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네. 아직도 조금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 섹터도 근데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좀 정리 좀 많죠. 해주세요, 전문가님. YBM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네. 아직도 조금 좀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10,000원대 이상 좀 넘어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 중이라도 한 9,000원이나 10,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일도 상당히 한 번 더 힘 받으면은 8,200원대 돌파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8,000원 지킨다는 전제하에 한번 홀딩을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YBM넷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지켜주는지 잘 보자라고 하셨고요. 이쪽 온라인 교육 섹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일단 여기서 네, 워낙 또 많은 종목이 있어서요. 비상교육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있고.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메가 스터디 교육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을 저희가 58,000원대 그리고 6만 원대 일단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꽤 괜찮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지금 5만 원대에서 또 6만 원대에서 진입을 해서 두 차례나 수익을 실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종목이 잘 갈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68,000원대에 저항 맞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항 맞고서도 한 번 세게 밀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한 번 더 좀 강력하게 가서 한 9만 원대까지 가능성 한번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와, 네. 9만 원대요. 네. 9만 원대라면 지금부터도 관심 가져야 되겠네요. 지금 6만 네네. 원대니까. 네, 네네네네. 좋습니다. 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중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이미 두 차례나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9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진입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해야 될지 노란톡방에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주 섹터도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네. 네, 여행 항공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방송에서도 일단 저희 회원님께서도 계속 물어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일시적으로는 좀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좋게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추천 종목으로는 잘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네. 좀 네. 저희가 좀 겨울까지는 조금 내버려둘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좀 잘 올라가니까 좀 괜찮은 거 약간 보유 중이라면 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보유 중이면 행복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왜 직접 보유는 안 하실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실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일단 수시로 일단
항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여기서는 혹시라도 뭔가 아시다시피 이슈가 너무 크게 나오면 만약에 보유하시던 중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 뭐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진입은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냥 바라보실 때 항공주도 있고 여행주, 면세점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이렇게 섹터 종목들이 많아요, 업종들이. 이쪽에서는 어떤 업종이 괜찮을까요? 항공주 중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유한 게 있는데요. 한국 항공 우주 요거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요. 우주항공 관련주 아닐까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네. 이것도 아무튼 요 종목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거기에 일단 비슷하게 해당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 좀 보유하고 있는데 그나마 요거는 좀 약간 좀 벗어나는 종목이긴 하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일단 생각하면 요게 좀 유력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 쪽 말씀하셨으니까 또 같이 이쪽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국내 미사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서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까지도 어제 오늘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한미 정상 회담, 네. 때문에 좀 노렸던 종목들인데 저희가 종목을 많이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다 종목을 다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군에서 좀 회원님께서 선택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절반 정도는 이익을 실현해야 될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네, 그럼 이 이슈가 오래 갈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좀 단기적인 이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저항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슈 이후에 상승을 했던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 네, 이슈는 단기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네네네. 네, 원자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쪽 섹터들은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소형 원자력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원자력 섹터는 그럼 왜 아직 관심을 안 갖고 계실까요? 네, 아직은 좀 조금 이슈로 해서 좀 올라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 좀 아직 충분히 일단 뭐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천천히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예. 네, 좋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 유로스타님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진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이 의견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로스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